집으로 돌아온 설인 실수로 자신이 창고에 갇혀버린다. 안 돼, 나까지 갇히다니. 더위는 무자비했고 목은 바짝 타 들어간다. 혹시 어머니도 이런 고통을 느끼셨을까? 그때 문틈 사이로 들어온 한 줄기 불빛. 거기 누구 있어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바로 시어머니 매화. 이제야 알겠니?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구원이라 믿었던 순간은 심판의 순간으로 변한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기도 외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단독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도 전인 새벽 5시, 윤매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도 뻣뻣하지만 매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또 이 몸뚱이가 말썽이구나. 매화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지병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그녀에게는 변하지 않는 아침 일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독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뒷마당에 자리한 장독대는 매화가 젊은 시절부터 정성껏 갖고 온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된장독, 고추장독, 간장독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가장 큰 된장독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오래된장은 잘 익어가고 있나 보자. 뚜껑을 열어보니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천천히 뒤적이며 매화는 잠시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장 담그는 법, 남편과 함께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주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참 바쁘게 살았지.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는데 매화의 눈가에 잔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집의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제는 간단한 일조차 힘겨워졌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며느리 강설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나가기 전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학원 숙제를 못했다고 울고 둘째는 급식비를 달라며 보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수학 숙제 못했어. 어떡해? 급식비는 언제 줄 거야? 친구들한테 창피해. 설이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길에 올랐고 아이들 문제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자꾸 업무를 추가로 맡기고 동료들은 각자 바빠서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댁일까지 다 떠안으라니 숨이 막혀. 설이는 투덜거리며 아이들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장독대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하루 종일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나는 이렇게 바쁜데. 설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요리도 잘하시고 살림도 알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프시다며 점점 많은 일을 설인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장독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인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설인아, 아침은 차렸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렴. 아, 네. 고맙습니다. 설인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보탬이 아니라 짐이 된 게로구나. 매화는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매화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 가족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부지런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집안일도 힘겨웠습니다. 옛날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매화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설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 압박이 심했고 집에서는 육아와 시댁일까지 떠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가정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설이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와 따로 살면서 자유롭게 지내는데 자신만 이런 답답한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나마 집안일을 도와주실 텐데 지금은 오히려 돌봐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설이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와의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매화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별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짐스러워할까? 매화의 하루는 이런 생각들로 채워졌습니다. 설인의 하루는 바쁨과 스트레스로 가득했고 매화의 하루는 외로움과 자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회사 일은 더욱 바빠졌고 매화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온이 섭씨 37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였습니다. 이런 더위는 오랜만이네. 매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어봤지만 뜨거운 공기만 들어왔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는 선풍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선풍기는 소리만 크고 바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이른 아침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더위 때문에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아침부터 투정을 부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긴급 수리를 요청해 왔고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이 더위에 일까지 이렇게 많고. 설이는 화장을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설이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때 매화가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설이나, 이런 더위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요. 바쁘니까 나중에요. 설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실 설인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며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회사 일과 육아의 모든 것을 떠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설이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런 더위에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문득 뒷마당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안에서 쉬세요. 금방 나갈 테니까요. 설이는 매화에게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창고는 그나마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라 알았다. 잠시면 되는 거지. 매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지만 설인이 금방 돌아온다고 했으니 잠시만 참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설이는 매화가 창고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열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설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걱정을 하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는 그늘져 있으니 밖보다는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떠난 후 창고 안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철제로 된 창고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거대한 찜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설인이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매화는 창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밖에서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답답해지는 공기 속에서 매화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회사에 도착해서 바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던 사무실은 다행히 수리가 완료되어 시원했습니다. 오전 내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집 생각이 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설이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음식점에서 냉면을 먹으며 더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더위에는 집에 있기도 싫어. 우리 집도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어서 답답해. 설이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창고에 계시라고 했는데 괜찮으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니까 괜찮겠지. 오후에 일찍 들어가서 모셔야겠어. 설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에서는 매화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더위와 답답함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몸도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설이는 회사에서 시원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매화는 창고 안에서 혼자 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지? 매화는 지쳐서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목도 마르고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설이는 오후 늦게까지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마감일이 임박한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일단 이 일부터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설이는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를 창고에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더우셨을 텐데 빨리 나오시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설이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창고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매화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리는 깜짝 놀라며 매화를 부축했습니다. 매화는 의식은 있었지만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이 순간 서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더 깊은 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매화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온 후 서리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매화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실까요? 서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매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운함인지 실망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서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매화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어졌고 서린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린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고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서리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화가 창고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였습니다. 서리는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라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리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할머니하고 같이 있어. 알았어, 엄마. 아이들은 대답했지만 서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더위에 시어머니와 아이들만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매화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 이후로 서린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손자들 때문에 집안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거실에 계세요. 서리는 나가면서 매화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리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추가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오후에도 연달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쯤 서리는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일하기 정말 힘들어. 우리 오늘 퇴근하고 시원한 카페에서 수다 떨까? 동료의 제안에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면 또다시 무거운 분위기와 마주해야 했고 시어머니와의 어색함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해. 서리는 동료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서리는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카페로 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시원하다. 이런 더위에는 집보다 여기가 낫네. 맞아. 우리 집도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어서 답답해. 서리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가족 이야기,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 서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원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의 복잡한 상황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지만 서리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가자. 집에 가봤자 더우니까. 그래, 시원한 곳에서 조금 더 쉬자. 서리는 1시간 더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서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이 늦어진다고 연락하지 않아서 걱정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이 어둠침침했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다가 핸드폰과 차키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건들을 찾으려고 창고 쪽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어디 떨어졌지? 서리는 바닥을 더듬으며 떨어진 물건들을 찾았습니다. 창고 문 근처에서 핸드폰 화면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창고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서리는 그 순간 창고 안에 있었고 문은 덜컥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뭐야? 서리는 당황해서 문을 밀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완전히 어두웠고 답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나까지 갇히다니.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카페에서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운 창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며칠 전 시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완전한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어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문이 왜 안 열리지? 서리는 다시 한번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이 뒤틀리면서 걸쇠가 제자리에 맞물려 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 온도는 이미 견디기 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받은 철제 창고는 거대한 찜통과 같았습니다. 서린의 이마에서는 금세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서린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안에 있을 시간이었고 게다가 이런 폭염에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 안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서리는 휴대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뭘 먹고 있을까? 남편은 왜 찾으러 오지 않지? 서리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이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할 텐데 남편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창고 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제로 된 창고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신호 좀 잡혀라. 서리는 휴대폰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움직여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위는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서리는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창고 안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환기구도 없어서 신선한 공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서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동료들과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불과 1시간도 안 되어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바로 이 창고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매화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안에서 쉬세요. 금방 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문을 잠갔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잠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매화는 몇 시간 동안 이 답답한 공간에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도 이런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을까? 서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더위에 답답한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약한 매화에게는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었습니다. 창고 안 온도는 더욱 올라갔고 서리는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발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서리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쉬도록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더위에 창고에 갇혀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땀이 계속 흘러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땀으로 엉겨 붙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구나. 서리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찾으러 와줘. 서리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먹였습니다.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서린의 몸은 탈진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 아니겠지? 서리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화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때 시어머니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창고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같았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창고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이제 자존심도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불빛이 스며들자 그녀는 구원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빨리 열어주세요.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문을 열어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를 말입니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밖의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리는 구원의 손길이 온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서린의 얼굴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윤매화가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서린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구원인 줄 알았던 순간이 갑자기 무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매화의 표정에서는 평소의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겠니? 매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창고에서 기어 나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도 여기 갇혀 있었단다. 바로 며칠 전에 말이야. 매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화가 자신을 일부러 갇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해서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리는 창고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도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때 나는 내게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넌 들으려 하지 않았어. 매화는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속으로만 사겨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시어머니가 느꼈던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사람을 그런 곳에 가두고도 몰랐다고 하는 거니? 매화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구나.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목도 마르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 매화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창고에서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어.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취급받는 존재구나 하고 말이야. 매화의 말에 서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바빴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매화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그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나는 이 창고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 매화의 말이 서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나가보니 창고에서 소리가 들리더구나.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 매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매화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그때 느꼈던 절망감이 떠올랐어.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거야. 매화는 서린을 구해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린은 매화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 같으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구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용서? 매화는 서린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매화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창고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그 공포와 절망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말아라. 매화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매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린은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짐짝처럼 대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한 건 내 인정이지 감옥이 아니야. 매화의 말이 서린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화는 서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정성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고 앞 어둠 속에서 두 여자의 운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는 서린의 얼굴에서 진정성을 찾으려 했고 서린은 시어머니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매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창고에서 겪은 고통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밖에 이렇게 서 있을 일이 아니다. 매화는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비틀거리면서 뒤따랐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과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의 모습을 본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빠,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아이들도 엄마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린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도 지쳐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샤워부터 하고 올게. 서린은 가족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겨 붙었고 화장은 다 지워져서 얼굴이 누렇게 떠 보였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서린은 방금 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창고에서 느꼈던 절망감, 매화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서는 매화가 아이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서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이상해 보여.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창고에 갇혔던 일을, 그리고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서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매화는 그런 서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서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화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서린아, 매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린은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매화의 말에 서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나는 내가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매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린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로만 사과하는 것은 쉬워. 하지만 진짜 변화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거야. 매화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돌았습니다. 서린은 시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진짜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라. 매화의 제안에 서린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내가 정말로 변할 마음이 있다면 말이야. 매화는 말을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린은 혼자 부엌에 남겨져서 복잡한 심정으로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고에서의 경험이 계속 떠올랐고 매화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매화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서린이 다가가자 매화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괜찮다.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도 함께 하자. 매화는 서린에게 채소를 다듬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따로 일하던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린아, 너는 언제부터 요리를 배웠니? 매화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린은 손을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그전에는 엄마가 다 해주셔서. 그랬구나.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매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시집 올 때 나는 밥도 제대로 못했어. 시어머니께 많이 혼났지. 매화의 말에 서린은 의외였습니다. 요리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처음에는 못하셨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모든 게 서툴고 눈치도 보이고. 매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렵고 낯설지. 매화의 말에 서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자신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매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린은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금세 아물지는 않아. 매화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을 함께 준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매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리는 매화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서린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겪었던 고통과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서린이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매화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됐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매화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린은 아직도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요. 어머니 요리 비법도 배우고 싶고요. 서린이 계속 다가가자 매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채소 다듬는 일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동안 매화는 서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임시로 잘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린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했니? 매화가 갑자기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린은 손을 멈추고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사람을 창고에 가두고도 모른다는 거야? 매화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문제도 많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고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그런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매화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스트레스와 짜증을 시어머니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매화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귀찮은 존재, 치워야 할 짐으로만 봤지. 매화의 말이 서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서린의 고백에 매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적어도 이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 꿈도 있었고 사랑도 했고 아픔도 많이 겪었지. 매화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집와서 많은 것을 포기했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더구나. 매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원한 건 많지 않았어.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매화의 말에 서린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는데 자신은 그마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요. 서린이 다시 한번 사과하자 매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해.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매화는 서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서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매화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그걸 용서하라고? 매화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서리는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요? 모르겠다. 시간이 말해주겠지. 매화는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매화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따라와. 매화는 서린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앞에 섰습니다. 서린은 그 장소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기억하니? 매화가 물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 절망, 분노 그 모든 감정을 나도 느꼈어. 매화는 창고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와 나의 차이가 뭔지 아니? 서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우연히 갇혔지만 나는 내가 일부러 가뒀어. 그 차이를 알겠니? 매화의 말에 서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연과 고의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내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매화는 서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물겠니? 매화의 질문에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미 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서린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매화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매화의 말에 서린은 작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해야 해. 매화는 경고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앞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후회,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공간에서 말입니다. 창고 앞에서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서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매화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고, 저녁에도 설거지를 도우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화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같이 하실까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매화의 거절에 서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서린이 부엌에 들어가니 매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아침 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입니다. 어머니, 서린은 매화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방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매화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서린은 당황하며 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매화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눈에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서린은 매화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매화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지만 서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매화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인 쇠약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렇게 아프시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온 후 서린은 매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매화가 말했지만 서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매화는 그런 서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조금씩 생겨나는 연민이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매화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봐. 서린은 천천히 일어나서 매화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안다. 매화의 말에 서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아. 그것도 알고 있지?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구나. 매화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은 그 따뜻함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때로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매화의 고백에 서린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매화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달라질 겁니다. 서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매화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너의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나도 더는 원망만 하고 싶진 않구나. 매화의 말에 서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매화의 방에는 낡은 선풍기 대신 작은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서린이 조금씩 모아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 하지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매화는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해서요. 서린의 진심이 담긴 말에 매화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는 두 사람만의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외출한 상태였고 집에는 서린과 매화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서린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된장을 오래 끓이는 게 중요해. 그래요? 저는 항상 성급하게 해서 맛이 안 났나 봐요. 서린의 솔직한 고백에 매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요리는 마음이야. 급하게 하면 그 마음이 음식에도 스며들어. 매화의 말에 서린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자신은 모든 일을 급하게, 성급하게 해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너무 성급했어요. 서린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성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완전하게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린아, 매화가 식사를 마친 후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천천히 해보자.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매화의 말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요.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원망의 골짜기를 건너 희미하게 다가온 이해와 용서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변화의 약속 속에서 시간이 흘러야만 완전해질 관계의 첫 단추가 조심스럽게 끼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